예, 자, 2회차 가겠습니다. 예, 자, 스터디 만세, 만만세. 어머나. 예,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개공하고 고용인까지 보셨고, 연결해서요, 사무소 인장 휴폐업, 기본 윤리 중개계약 설명 의무, 설명서 작성 의무까지 오늘 그렇게 보시는데, 오늘 보신 내용에서 보통 한 8개 정도, 8개, 9개 정도 문제가 출제되는 비중이 있습니다. 자, 쭉 한번 기본 내용인데요. 뭐 내용 다 아실 건데 그냥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소죠. 사무소 원칙이 1등록 1사무소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다음 법인은 주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사무소 지점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죠. 오로지 이제 법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법인에 한해서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사무소 명칭 두 가지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데 부칙 개공은 요 명칭을 쓸 수가 없지요. 썼다면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판을 단다면 5개 광고물,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광고할 때 실명제니까 실명을 표기하셔야 되겠죠. 간판, 실명제, 광고, 실명제 이렇게 됩니다. 사무소 벽에 거는 거죠. 등짝보쇼, 등짝보쇼. 등록증, 자격증, 본수 수수료표. 벽에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무소를 이전할 수도 있는데요.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할 수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어디에 차이 납니다? 변경교부, 그렇죠? 등록증에 변경교부가 되면은 이건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것이고 변경교부가 안 되고 반드시 재발급해야 된다면 관할구역 밖으로 간 거고. 자, 이전하면 기본적으로 이전 신고하는데 며칠입니까? 10일 내에 이전 신고하고 밖으로 갔을 때에는 이전 후 관청에다 이전 신고하시고 구비 서류는 이사 왔는 띠용, 이사 왔는 띠용, 이사 왔는 띠용 이전 신고서에다가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에다가 기존 등록증 주소가 바뀌니까요. 기존 것을 사용을 못하고 기존 것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수수료, 종이값이 들어간단 말이죠. 등록관청이 같을 때에는 돈 내기 싫으면 등록관청 같으니까 주소만 변경해서 그 종이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수수료를 돈 내지를 않습니다. 밖으로 갔을 때에도 이사 왔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등록증 기존 거 못 쓰죠?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인데 이때는 등록증의 주소만 고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등록증의 등록관청 이름도 바뀌니까 완전히 반납하고 완전히 재발급해야 되지요. 수수료 돈은 들어갑니다. 그래요. 자, 사무소 옮겨도 그분이니까 이전 전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합니다? 이전 후 관청에서 처벌할 겁니다. 그렇죠? 나쁜 짓 하고 도망가면 그쪽 가서 두드려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시험 문제 100% 설치 요건 책보시주 책임자야 책이나 보시주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되고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교육사회 없어야 되는데 또 특수법인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에게는 책임자 요건이 조인되지가 않는다는 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자로 1억 이상 시군 구별로 한 개만 둘 수 있고요. 주사무소 하나를 제외한다는 거. 본점 있는 곳에서는 지점 설치할 수 없다는 거. 자, 직교하시니까 좀 빨리 할게요. 예. 자, 설치 전 휴폐업 전부 다 어디서 한다? 주사무소. 시험 꼭 나옵니다. 공동사무소. 종별을 가리지 않고 가지저수가 있는데 포인트가 뭐죠? 승낙서예요. 그죠? 승낙서를 첨부해서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신고하는데 승낙서 못 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업무 정의 주인 개공. 오케이. 그렇습니다. 다 업무는 다 각자 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인장입니다. 그래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다만 사무소 등록하거나 고용 신고할 때도 할 수도 있다는 거. 해야 되는 것은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할 수도 있다는 거. 개인입니다 하면 가, 죽, 치세,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7mm, 30mm 가죽 취재 도장으로 등록하고
법인은 인감도장이죠. 등기규칙에 따라서 등기하고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을 하겠고요. 분사무소는 원칙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인데 도장 하나 가지고 본점 지점 같이 쓰면은 불편하니까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보장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걸. 도장은 치는 거니까 변경되었다면 바꿔 치세요. 변경 며칠? 7일 내에 변경 등록하시고 인장 위반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정지. 그렇죠?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자, 휴업을 하고자 할 때 3월 초가 또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에 미리 신고한다는 것인데 일을 안 하거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양도되어야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등록증을 첨부를 한다는 거예요. 등록증을 첨부해서 직접 가셔야 됩니다. 방문 신고하셔야 되고 전자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휴폐업은 빵문 신고, 휴폐빵.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한 다음에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재개 신고. 휴업 기간은 그죠?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할 거고 그죠?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는데 기간 내에 신고했다가 다시 기간을 바꿀 수도 있죠. 바꾸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하시면 되는데 재개나 변경 신고 포인트가 뭡니다? 전자 가능하다는 거죠. 재변, 전자 가능하다 하는 거. 그리고 휴폐, 재변 신고 전부 다 사전 신고고요. 다 사전에 미리 다 하시는 거고 신고하지 않으면 다 똑같습니다.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상등치가 딱 하나가 있죠. 부득이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는 무단휴업. 요때 하나가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 나머지는 신고 위반 자체는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기본 윤리요. 개공의 의무. 자, 29조 1항인데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하는데 포인트는 보존에게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비밀 준수는 개공 등에게 다 적용되니까 보존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 요거 포인트가 됩니다. 오케이. 보존은 중개업무 수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정 중개업무는 보존에게 적용되지 않고 다만 비밀은 커피 타다가도 비밀을 알 수가 있으니까 비밀은 이제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 직을 떠났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덤까지는 비밀은 지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비업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비업의 비밀 위반 시에 1년 1천 또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고요. 자, 중개계약인데 일반 있고 전속이 있네요. 그렇죠? 성격은요 민간인 대상의 민사중개계약, 낙성분료식 계약, 구두만 가지고도 중개계약은 성립되고요. 복비를 전제로 하고 쌍무계약, 그 다음에 성량원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유사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성관주의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낙성분료식이니까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낙성분료식이다 보니까 구두만 갖고도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구두는 증거도 없으니까. 그래서 법에서 의뢰인 쪽에서는요. 중개업자 개공이가 말장난 치고 구두 작업합니다. 라고 판단되면 글로 써달라고 한번 해봐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이거를 글로 써달라고 해보세요.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거, 위, 수, 준으로 써주세요. 내가 써주세요. 복비 깎아준다고요. 글로 써주세요. 1,000만 원 더 받게 해준다고요. 글로 써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데 자, 포인트는 이 요청을 받아도 우리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현실적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자, 국장이 요 서식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하고 지금 권장 서식은 있는데 권장에 불과하니까 사용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보관 의무도 없다. 시험 요거 나온다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 중개계약서일 때 개공 쪽에서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자, 요것이 이제 전소로 가게 되면 있다로 바뀐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특정업자를 딱 지정해서 당신한테만 의뢰할 테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중개해 주세요. 전속 중개계약이 제일 됩니다. 그러면 요것은
책임지고 중개해 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속 개공의 의무사항이 4가지가 발생하는데 시험 문제는 100%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첫째가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법에 정해진 강제 양식이니까 이 양식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용 의무 있다. 작성 의무 있다. 보관 의무 있다. 몇 년 보관? 3년. 그렇죠.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 의무 없다. 사용 의무 없다. 보관 의무 없다. 전속은 다 있다. 그렇죠? 사용 의무 있다. 작성 의무 있다. 보관 의무 있다. 자, 둘째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물건을 전속업자만 가질 수가 있으니까 전속업자만 중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물건을 시장에다가 내놔야 돼요. 공갈 치지 마시고 공개 치세요. 7일 내에 정보 공개하는데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은 공개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일간신문 또는 거래정보망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공개하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까? 기권, 공법, 공법을 포기해버렸어요. 기권, 공법 하시면 시험 남은 기간 수백 일 동안 그렇죠? 얼마나 좋기는 좋겠습니까?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과락이 나왔다면 뭐가 된다? 거지고를 못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하는데 자, 권리관계 공개할 때 있잖아요. 권리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는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될 거고 공시지가는 어떤 계약일 때, 임대차 계약일 때, 임대차 물건일 때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임차인은 공시가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꽁꽁꽁, 오공꽁, 공공꽁. 그래서 공시가 임대차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서면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되고 또 상황도 계속 보고 통지하는데 몇 주일에 몇 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서면 문서로 보고 통지하고요. 정보공개 위반 하나는 등록까지도 취소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업무 정지예요. 종이 쪼가리 업무 정지, 종이 쪼가리 다 뭐다? 업무 정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물건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가 상대적 등록 취소. 나머지는 다 업무 정지. 자, 전속 의뢰인도 전속권을 줬으니까 전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유효기한 원칙은 3개월이고 그 기간 내에 오만 다른 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해서 다른 계공을 통해서 팔아먹어버렸어요. 전속업자를 배신한 겁니다. 배신의 말로는 100%, 배신은 100%, 그죠? 약정보수 100% 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 줘야 되고, 자, 니은 전속 계공 소개로 매수 상대만 알았는데 전속 계공을 뭐 한다? 배제, 빼버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직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이제 중개업자 필요 없으니까 이제 빼버리고 소개를 받았고 물건 사람 다 봐버렸으니까 빼버리고 직거래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속 계공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의 말로 100%를 위약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스스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합니다. 혼자 찐방 가서 팔아먹어버렸어요. 중개업자를 통한 것도 아니고 전속업자를 통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돼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안타깝게도 100%가 아니라 약정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전속업자가 소유한 비용, 이 비용을 의뢰인은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약정보수가 100만 원이었다 했을 때 광고비 포함해서 비용이 70만 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스발상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받는다? 50만 원까지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손해를 전속 중개업자가 손해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손해 보면 한마디 했던 말이 이런 스발상을 보았나. 자, 중개계약. 여기 물건에 대한 이제 설명 의무죠. 의뢰받아서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중개해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으니까 물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설명할 겁니다.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즉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물건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 확인하고 설명하는데 누구한테 설명합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 매매 같으면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두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설명도 해야 되고, 자, 거래가 완성이 되었어요. 중개 완성된 후에는
거래 계약서 작성합니다. 그럴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해서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서 교부한 날짜를 또 거래 계약서 기재해서 같이 설명서 써주고 써준 날짜를 거래 계약서에 또 기재해서 교부를 해야 되겠죠. 자, 확인 설명서는 법에 정해진 강제 양식이 있습니다. 4종이 있겠고요. 작성, 교부, 보관하고 몇 년 보관합니까 하면 3년 보관하고 전자문센터 보관했을 때는 그렇게 개별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자, 서명 및 날인하고 담당 소공이 있다면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할 겁니다. 판례 2가지 하시면 잘 나오는데 공짜로 무상 중개한다 해도 물건 설명 꼭 해야 되고 그죠? 잘못 설명해서 사고 나게 되면 배상 책임 돈 물어 줘야 된다는 거죠. 건저당이면 징글 나옵니다. 시험에 직업도로 나와요. 건저당 딱 나오면 채권 최고의 등기가 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 채무액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설명서식이 4종류라는 거죠. 4종류. 그렇죠. 주거용 건축물, 주택을 중개했을 때는 주택, 사람이 살다가 주거용, 주택. 자, 그래서 주거용일 때, 주택일 때 1번 양식. 다음에 요 숫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숫자도 기본적으로. 비주거니까 이것은 상가 건물 같은 거요. 공장 건물 같은 것은 2번 양식을 작성하고 토지가 거래되면 3번 양식. 그 다음에 임목하고 재단일 때는 4번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거는 강제 양식이니까 반드시 정해진 그 서식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서 쌍방 교부하고 하나를 보관하는데 이것은 3년 보관하셔야 되고 전자문센터에 자동 보관된 경우는 개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이렇게 이제 쭉 보셨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